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오랜만에 비핵화란 말이 등장을 했는데 이 비핵화가 과연 어떤 비핵화인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을 주장을 했는데 또 이 종전선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이거는 그동안에 누차 얘기해왔던 거기 때문에 아마 다들 익숙하시겠지만 아직도 그 레파토리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요걸 한번 다시 지적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한반도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변함없이 남북의 화해를 추구해왔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된 시급한 사안이 뭡니까? 바로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 제거, 북한의 핵 포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그럽니까?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이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이 비핵화라는 말 자체가 나온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제 기억에는 올해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비핵화라는 말 자체가 나온 적이 없다. 제 기억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거는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랜만에 나왔다는 건 사실인 듯 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소합니다, 이 비핵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우리 국민의 존망이 달린, 국민의 생명이 달린 사안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이렇게 별다른 얘기도 하지 않고, 왜 그전에는 그렇게 뭐 평화가 어쩌니 저쩌니, 비핵화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빈도가 엄청 줄었습니까? 저는 그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는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이냐면은 여러분, 한반도에 핵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북한뿐입니다. 우리가 핵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의 인사들은 계속해서 북한 비핵화, 북한 핵 제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어떨 때는 한반도란 걸 없애버리고 그냥 비핵화를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 말고는 핵이 없는데 왜 자꾸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쓸까?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김정은이하고 북한 김정은이하고 만나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또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운운했지 않습니까? 북한 비핵화 이렇게 정확하게 쓰면 되는데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꾸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란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북한의 기만 전술에 놀아나는 거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선대의 이유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했습니다. 이 비핵화를 갖다가 이 정권의 인사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이가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아주 명확합니다. 뭐냐면 조선반도의 비핵화 최종적인 목표는 이 한반도 전체의 핵을 없애는 거다. 근데 그 선결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하고 미국의 핵 우산을 제거하고 우리의 핵 개발 역량을,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의 핵 개발 역량을 완전하게 제거해야만 우리가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가 바로 조선반도의 비핵화고, 이게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의 염원입니다.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이런 게 바로 이 3대의 염원인데 이거를 갖다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포장을 했고 기만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여기에 마치 부하내동하는 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란 말을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핵 제거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용어를 이 정권의 인사들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국제사회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이렇게 하면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북미 두 지도자의 담대한 결정으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은 대화를 통해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평화 프로세스?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은 다 그냥 치워두고 북한 비핵화란 목표에 얼마나 도달을 했습니까?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이 비핵화란, 북한 비핵화, 북한의 핵 제거에 대해서 어떤 접점을 찾았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성과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성과물이라고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만나서 무슨 선언한 거, 그건 말 그대로 선언일 뿐이고 그거에 대해서 북한은 실천할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꾸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고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상도 여러분께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되어 있습니다. 희망 가득했던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희망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걸 또 깨트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중단됐습니까? 왜 그 희망 가득했던 변화가 중단됐냐는 얘기입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수차례에 걸쳐서 밝혔고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도 폭파시켜버렸고 그런 와중에 우리 세금은 녹아난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 과정을 보면서 어떤 국민이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까? 저는 솔직히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변함없이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제거, 핵 포기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대북 제재입니다. 대북 압박입니다. 이거를 공고하게 해가지고 북한의 핵이 없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도 이 대북 제재를 풀지 않는다. 이 대북 압박 전선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느슨하게 하자, 완화하자, 혹은 해체하자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2018년 아셈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에 가가지고 유럽 정상들 만나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은 어떤 협력을 얘기하는 건지 혹시 대북제재 완화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코로나를 빌미로 해가지고 대북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산과 강, 바다를 공유하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산과 강, 바다를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산과 강, 바다, 해류를 통해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별로 쓸데없는 얘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과 보건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 중요합니다. 인도적 지원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금까지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막대한 물량의 인도적 지원을 해왔는데 도대체 북한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결국에 변화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인도적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챙기지 않고 국제사회가 우리 남한이 북한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게 계속 방기함으로써 북한 독재 정권은 그 돈으로 주민들을 착취한 그 돈으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자기들의 호화 생활을 유지하는 데 썼지 않습니까? 이런 인도적 지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인도적 지원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도적 지원을 받은 물품조차도 북한의 독재 정권에 종사하는 그런 애들은 장마당에다 그걸 또 팔아가지고 차익을 실현시켜서 자기들이 배부르게 먹고 사는 애들 아닙니까? 이러는 인도적 지원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기에 솔직히 의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가 지금 단기간에 사라진다는 희망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아예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정말 이 순진한 희망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백신 치료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계속 공존해야 될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별다른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데 우리 국민 돌볼 의료진도 부족하고 우리 국민이 혹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병상도 부족한 상황에서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이 현재 북한의 방역, 보건 협력을 하겠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과연 협력입니까? 대북 지원입니까? 그게 한마디로 북한 독재 정권 숨통을 틔워주자는 얘기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은 다음 수순은 뭐겠습니까?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 계속 북한 관광 얘기하고 벨 얘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북한 관광이 될 겁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 가서 달러, 외화를 펑펑 쓰게 하려고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좀 도와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거기에 또 정부가 뭐를 얹어가지고 세금을 얹어서 북한을 관광할 시에는 정부가 뭘 좀 지원해 주겠다 이런 방안을 내놓는 건 아닌지 또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나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잘 사는 평화 경제를 말해왔습니다. 또한 재난 보건 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간 협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 협력체를 제안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북한만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니까 중국, 몽골, 일본까지 넣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북한 철도 깔아준다고 얘기할 때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 무슨 단어를 언급했습니까?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철도 깔아준다는 사업, 아니 까놓고 보면 겨우 그 사업인데 그걸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그리고 북한의 보건 방역을 지원해 주겠다, 이거는 또 뭐 동아시아 방역 보건 협력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특히 올해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이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역사적 사명, 시대적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뭘 해왔습니까? 이 70년이 됐습니다만 북한의 적화 야욕을 누그러뜨리고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해왔습니까? 정말 이걸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 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바로 그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의 핵이 없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동북아 평화가 가능하고 그래야만 세계 평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시작은 바로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달 유엔 총회에 참석해가지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하지 않는 북한을 비판하지 않고 북미 합의 정신 운운하면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줘야 그 다음에 북한이 유의미한 변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핵을 가진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그런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지도 않았고 어떤 그 다음 수순 절차를 밟지도 않았는데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해달라? 상응 조치가 아니 뭐가 없는데 무슨 상응 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설령 대북 제재를 완화해도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했는데 종전선언은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그렇게 번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북 제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종전선언은 한반도 정세에 아주 예측 불가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6.25 전쟁을 끝내면 종전선언을 통해서 6.25 전쟁이 끝나면 유엔 사령부는 해체됩니다.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면 이후에 북한이 남침을 한다고 해도 국제사회가 6.25 때처럼 우리나라에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거 아닙니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버리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남침, 규탄, 대북 제재, 유엔군 파병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핵 도발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거를 다 이제 없애버리고 다시 할 경우에 북한이 이제 핵을 다 개발했고 미사일도 개발했는데 뭘 도발을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결의를 다시 통과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번복할래야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는 이제 개입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사람은 과연 뭔지 그 생각이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 이제 유엔 총회 이런 거 기조연설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북한 비핵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이 지난 3년 반 동안 했던 대북 정책의 과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해가지고 다음 정권은 어떤 식으로 대북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참 좋겠는데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고,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핵 포기가 아닌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북한 핵이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김정은이가 진짜 핵 제거, 핵 포기 의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정말 아직까지 이런 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정말 마지막까지 궁금해집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